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 수업연구소 박주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본 제국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도 일본 제국이 어떻게 침략적으로 접근하였는지, 그리고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일제 침략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러시아와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 안에는 한반도 안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침탈하려는 야욕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데요. 대한제국이 첫 번째로 빼앗긴 권리가 바로 외교권입니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 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토 부미는 일본 왕이 쓴 문서를 가지고 대한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대한제국이 일본이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고종은 이 조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헌병들을 이끌고 대한제국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군사들을 이끌고 대신들을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조약에 찬성하도록 협박하게 됩니다. 결국 5명의 대신들이 이 조약에 동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을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사늑약에 찬성한 5명의 대신들은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5명의 대신들이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팔아넘긴 5명의 매국노라고 하여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담당하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였어요. 고종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조약의 도장을 찍을 때 고종 황제의 국세를 훔치고 몰래 찍어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외교권을 빼앗긴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접촉했다는 것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황제마저 강제 퇴위시킨 일본은 더 빠른 속도로 대한제국의 권한을 빼앗아 가게 되는데요.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1909년에는 사법권을 1910년에는 경찰권마저 빼앗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권리를 빼앗아 가던 일본 제국,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국권마저도 나라마저도 빼앗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대한제국 사람들도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황성신문의 장지연은 시리아 방성대국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됩니다.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말은요, 이날의 목노와 우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지연은 이 글에서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시위라 방송대국을 펼쳐낸 황성신무는 결국 일제에 의해서 폐간되게 되고요. 장지연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광무황제, 고종황제의 호위 임무를 맡았던 민영화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유서로 남기고 자결하게 됩니다. 민영화는 자결하기 전 5통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남긴 유서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며 많은 국민에게 읽혔고요. 대한제국 사람들의 항일 의식을 북돋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헤이그 특사 파견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준은 한국 최초로 법관 양송소를 졸업하여 우리나라 1호 검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국제법에 굉장히 능통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이상설은 정부 관리로서 을사늑약이 일어날 때 그 실상을 직접 본 인물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휘종은 대사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7살 때부터 해외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익힌 외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휘종은 통역을 담당하여 외교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에 초청받아 갔지만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요. 이는 일본 제국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하여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을사늑약의 주범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에 있는 하얼빈 역에서 권총을 쏴 처단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나라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평화가 깨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돌려주고 힘을 합쳐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 함께 대항해야지만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이사의 이거도 있었어요.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이재명 이사는 이완용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서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하였는데요.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고용하였던 스티븐스를 사살한 사건입니다.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고 일반 백성들과 농민들이 일본 사람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스 사살 사건은 미국 안에서도 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병으로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평민과 양반,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평민 이병장인 신돌석, 최초의 여성 이병이었던 윤희순 등
비록 평민, 비록 여성임에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대한제국 안에서의 재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만주로 넘어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신흥무관학교는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국개몽운동도 전개했는데요. 애국개몽운동은 한국인들의 실력을 양성하여 일본에 대항하고 나아가 독립을 이뤄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났고요. 애국개몽 운동을 주도했던 비밀단체였던 신민회가 조직되어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웠고요. 신문사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또는 이병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일제에 대항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열투쟁도 일어났습니다.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 그리고 일본의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과 식민통치기관, 통감부 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침략적으로 접근하였고, 대한제국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